안녕하세요. 행복한 골짜기의 덕천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거꾸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거꾸로 됐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일부의 얘기고, 거의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아직까지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죠. 한 여인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답하길, 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 왈, 내가 그 시어머니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어머니를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좋은 시어머니도 있어요. 손발이 잘 맞아서. 그러나 대부분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너도 내 딸이다, 이렇게 불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말일 뿐이죠. 진짜 딸이 될 수는 없거든요. 자,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며느리에게 하죠. 근데 며느리는 납득이 안 되는 시어머니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이 1회, 2회, 3회 반복하면 할수록 이제 며느리는 화가 나는 거죠. 자, 화나는 게 처음입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왜? 시어머니도 사람이고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못하면 며느리도 당연히 시어머니가 싫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건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면 시어머니의 행동이 원인이겠죠. 이 시어머니의 어떠한 행동, 말, 이런 원인에 의해서 며느리도 결국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 왈, 내가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다, 정확하다. 만일 당신이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되면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 때문에 당신은 시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게 결과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첫째, 시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자, 시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느냐. 뭐 같이 사는 사람은 계속 보겠죠. 떨어져 사는 사람은 계속 안 보니까 그나마 다행일 거라 생각하죠. 천만에요. 같이 살거나 떨어져 살거나 똑같습니다. 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싫거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싫어해요. 왜? 시어머니 행동으로 인해서 짜증이 나서, 미워서. 자, 그러면 이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봅니다. 어디서 보죠? 머리. 며느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나는 시어머니가 싫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 속에 즉 하나의 상이 형성이 됩니다. 시어머니라는 상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라는 상이, 형상이 생기는 겁니다. 시어머니라는, 왜? 내가 며느리인 내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려면 시어머니라는 형상이 머릿속에 생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죠? 바로 시어머니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라는 상이 생기고, 두 번째,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생겨야 돼요. 왜? 그래야 시어머니가 싫은 이유가 생기거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려면 며느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를? 시어머니를. 그럼 시어머니가 싫은 이유가 나와야 돼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일단 떠올라야 되고, 시어머니 행동이 내 머릿속에서 형상화돼야 됩니다. 그 형상화된 게 싫은 이유입니다.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뭐 괄시해도 싫겠죠. 멀리 있는 며느리가 왔더니,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며느리가 왔더니, 아이고 어서 와라, 아이고 고생했다, 너 쉬어라 그래. 근데 자기하고 정작 같이 사는 둘째 며느리한테는 안 그런다는 거죠. 첫째 며느리는 셋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고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방에 가서 쉬어라.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하죠? 야, 야네들 멀리서 왔으니까 먹을 것 좀 내와라. 그러고 둘째 며느리를 다 시켜 먹습니다. 멀리서 온 것들이 뭘 고생을 해요? 아, 차 타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그동안 집안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논일한 이 며느리는요, 고생 안 했나요? 자기 옆에 가장 소중한 둘째 며느리를 괄시합니다. 당연한다는 짓이. 첫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는 집에 오자마자, 뭐 넷째 며느리도 있겠죠. 집에 오자마자 아이고 오니라고 고생했다, 들어가서 쉬어라. 그러고 둘째 며느리 보고 야, 야네들 밥 좀 차려주라. 그러고 온갖 일을 다 시키면서 대접은 단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와 셋째는 대접을 잘해주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며느리의 머릿속에 생각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어머니를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어머니라는 상이 머리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의 행동이 보여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형성화돼서. 그리고 나서 내가 시어머니가 싫은 이유는 하고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싫은 이유가 나와야 결국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라는 결과의 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결과의 상입니다.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막대한 것, 이것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의 싫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 며느리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형상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참 무서운 게 뭐냐? 결국은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왜? 이 며느리는 좋은 시어머니 밑에서 좋은 걸 보고 자랐으면, 생활했으면 다음에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들만 보고 자라고 그것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못된 시어머니가 각인되어 있고, 이 못된 시어머니 행동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자신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말라. 그래야 이 상이 사라집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 상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죠. 자, 모든 상이 사라졌습니다.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못된 행동을 하건 괄시를 하든 그 시어머니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며느리 머릿속에는 이 시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머릿속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머릿속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며느리는 우리가 말하는 착한 시어머니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행동과 모든 것을 보고 싫어하게 돼버리면, 이 시어머니를 싫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며느리 머릿속에는 그 싫어한 행동들만 남아있고 자신이 시어머니가 됐을 때 이 시어머니와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싫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곧 시어머니가 될 건데 그 싫은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좋아서 싫어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며느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마라. 그래야 이 며느리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우리가 한번 머리에 각인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웃긴 게 뭐냐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을 더 오래도록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을 기억할까요? 이 시어머니 머릿속에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을 이 시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한 며느리는 그걸 기억을 합니다. 이 못된 시어머니의 행동을 기억하는 이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문제죠? 시어머니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며느리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그 행동을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며느리는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계속 싫어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문제냐는 거죠. 며느리의 문제입니다. 자, 친구 A와 친구 B가 있습니다. 얘네들 둘이 친구라는 거죠. 친구 아니 친구라기보다는 또래 아니면 같은 시절에 살았던 학생이겠죠. 자, A는 폭력적인 친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학폭우겠죠.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A입니다. 자, 이 A가 B한테
못된 짓을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B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된 짓을 한 A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잘 산다니까요. 왜? 이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당한 B는 이걸 기억합니다. 이걸 기억하면 머리에 각인이 되면 결국은 이 친구는 그 시절, 그때 자기가 당했던 그때에 머무르는 겁니다. 머문다 그러죠. 머문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B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거죠. 과거에서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나 학폭을 했던 친구 A는 과거에서 이미 사라졌어요. 왜? A가 B를 때린 걸 A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는 과거가 없죠. 과거에 지가 못된 짓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살고 있겠지만 학폭을 당한 B라는 친구는 과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과거에서 사는 거죠. 이 친구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학폭을 가했던 이 친구는, A라는 친구는 현재에서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학폭을 당한 B라는 친구는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안갚음을 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똑같이 해주고 싶은 그 기억을 갖고 있다 보면 결국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재에서 살지 못하고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친구 A의 문제일까요? 친구 B의 문제일까요? 이건 친구 B의 문제입니다. A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학폭을 당한 이 친구는 고통 속에 있던 자신의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고 왜 A가 왜 싫냐면 하면 A를 먼저 떠올려야 되고 A가 한 행동, 나한테 한 행동, 나를 때렸으면 때린 행동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문제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학폭을 당했던 이 친구도 시어머니에게 괄시를 받던 이 며느리도 똑같이 시어머니의 못된 행동은 이미 시어머니한테는 없는 거고 현재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지 않습니다. 학폭을 했던 A도 B를 학폭을 했던 A도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현재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지 않죠. 그러나 이 며느리 시어머니를 미워하려면 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못된 행동을 계속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 며느리도 과거에 살고 있는 거죠. 이 학폭을 당한 B라는 친구도 결국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냐는 거죠? 며느리의 문제고 학폭을 당한 친구 B의 문제입니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자신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사는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사는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사는 자, 과거에 사는 자, 과거에 사는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사는 자, 지금의 내 모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미래에는 어떤 집에서 살 건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는, A는 미래에 살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못된 시어머니를 기억하거나 학폭을 했던 친구를 기억하는 이 A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한테 과거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미래도 없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 보세요. 오늘은 내일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자고 일어나 보세요. 내일이 있던가요? 내일은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현실은 오늘만 존재하는 거죠. 현재만. 왜 아름다운 지금 현재를 버리고, 왜 자신이 당했던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왜 오지도 않는 미래에 얽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석가모니세조는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과거도 존재를 하고 미래도 존재한다. 그 얘기는 과거의 내 머릿속의 기억이 지금 그걸 형상화한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사는 겁니다. 자, 미래에 내가 거지로 살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한 이 순간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과거에 사시겠습니까? 과거에 살면서 그 불행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살면서 그 불안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겁니까?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싶습니까? 이 몸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과거도 기억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오지도 않을 미래도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만이 내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